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20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 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친환경 공유통학버스인 학생 성공버스에 직접 탑승해 등교하는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 10명이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웹드라마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늘봄 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공주시 우성면은 모국 음식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 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자들은 석박사 과정생과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이들은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석박사 과정생 연구 장려금으로는 석사 과정생 1,350명과 박사 과정생 822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최대 2년 동안 총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으로는 박사 후 연구원 566명이 선정돼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2025년에도 20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약 811억 원 증액해 국가연구소와 글로컬 랩 등 다양한 신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2일 친환경 공유통학버스인 학생 성공버스에 직접 탑승해 등교하는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감이 직접 학생들과 함께 통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통학 환경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천 학생 성공버스는 규제 유예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통학 서비스입니다. 교육청 주간통학버스 운영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통해 다수의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통학버스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학력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 여건이 어려운 인천 지역 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들의 등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45대의 학생 성공버스가 운영 중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학생들의 일상적인 고민과 학교 생활, 교우 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도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등교 행사를 계기로 학생 성공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통학 환경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 10명이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1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교는 김화공업고등학교,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 춘천한림고등학교 등 총 5개 학교로 참여 학생들은 미용과 식품, 조리 분야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11월 24일까지 12주간 싱가포르에서 언어와 직무 교육을 받은 후 현지 기업에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학생들이 싱가포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웹드라마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웹드라마 나의 얼굴 나의 이야기는 불법 합성물 피해를 입은 주인공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1인칭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주인공이 친구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일상을 회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울산시교육청의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울산시교육청은 이 영상을 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행동 요령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공무원 연금공단은 지난 2일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늘봄 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늘봄 봉사단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공단과 연계해 조직된 봉사단입니다. 출범식 제1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공무원 연금공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늘봄 봉사단 추진단과 단장을 위촉했습니다. 제2부에서는 교육봉사활동 사례 발표와 늘봄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공무원 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 및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단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9월부터 자원봉사자들은 희망학교에 배치돼 늘봄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 안전지도, 인솔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서울형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봉사단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민 다문화 교육 소식입니다. 공주시 우성면은 지난 31일 관내 다문화 가족 행복 모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국 음식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관내 다문화 가족 26명이 참석해 베트남식 비빔국수를 직접 만들어보며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다문화 가족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색다른 이국 음식을 대접하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교육계 행사 이모저모입니다.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행사 소식입니다.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은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놀러와요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놀장 행사를 진행합니다. 놀장 행사는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즐기고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가상현실 체험, 인식 개선 퀴즈, 점자 키링 만들기, 수어 스티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든 프로그램 참여 시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 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나 복지관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